뉴욕 증시는 리비아의 정정 불안 지속에 따른 유가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8%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리비아 사태 악화 등 중동 정정 불안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8% 오른 배럴당 98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8곳의 자산을 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1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자산 86조 9천억 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 2월 수치는 105로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체감 경기가 악화됐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 사태 좀처럼 회복의 길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했고요.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장중에 1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2.8% 급등하면서 98달러 10센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 유가 이 가격이 시장에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0.4% 오르면서 내리면서 1961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950선까지 내려가면서 연중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0.9% 내리면서 507을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 3660전 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약세, 중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금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투자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탔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1.2%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좀처럼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1950선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낙폭이 확대될지 구체적인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의 센 전략,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진한 증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제장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이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등등발 악재로 사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좀 하루 만에 다시 연중 최저치도 좀 경신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이제 팔자를 지금 보였지만 순매도 규모가 이제 절반으로 줄면서 1960선을 이제 간신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8포인트가 하락해서 196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종가였었고요. 다만 그 어제 낙폭 그 전날 35포인트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 장중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것에 좀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외국 시장과 맞물려서 국내 시장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장중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은 2,9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별로 외국인이 어제도 1,6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그 수급의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고요. 이에 이제 맞서서 이제 국가기관 단체가 한 2,000억 정도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 베이스가 또 다시 악화가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렁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통신업종이 1.25% 정도 올라졌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 의료, 정밀, 보험업 정도 좀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을 따름에 따라서 지금 지방 은행 업종들도 일단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정유 업종들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 업종들도 어제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가 상승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항공주들 어제도 약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중동발 악재를 보이고 있는 건설주들도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이래저래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이시스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유통, 보험 등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동안 쭉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건설이라든지 몇몇 종목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장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장 변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장의 변수도 뭐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내 시장이 해외의 변수에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동발 대외 변수가 여전히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제 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좀 나타났긴 했지만 오늘 다시 그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면 오늘 일단은 뭐 지수 일단 흐름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얼마나 좀 지금 현재 1960선에서 강하게 나오냐가 일단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WTI 원유 뉴욕 현물 상황입니다. 유가가 3일 만에 거의 10달러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이제 100달러도 한번 찍었었죠, 장중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것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그 원유 파동이 났을 때 유가가 한 번에 130%대까지 두 달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한 그 중동발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유가 급등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취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수급상으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지금 그 매도세를 좀 지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2월달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월달 2월 1일 이후로부터 2조 8천억 가까이 어제까지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도 역시 지금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서지 않는 한 이러한 그 변수들이 좀 호전이 되지 않는 한 일단은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약간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면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어제 2,9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렇지만 이건 역시 베이시스에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동일의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오늘 뭐 국제 유가에 대한 변수, 외국인의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를 주목을 해서 오늘 변수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네요. 중동에서 또 어떤 소식들이 날아올지, 그리고 국제유가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기에 수급에 대한 내용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또 프로그램 매수 동향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우리 증시 195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 구간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선 위치한 자리가 현재 이제 121선인데요. 일단 121선이 깨지는 거는 일단은 좀 오늘 장중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지지선으로 한 1930선 정도를 좀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형성됐던 1930선, 1900선부터 1950선에 형성됐던 두 턴 지지 라인으로 1930선 정도를 일단은 오늘 2차 지지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신용등 하향과 중국의 긴축, 국내 PF 문제 및 중동발 지정학적 위협 등 대내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노출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성을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지지선들 1905늘 뭐 50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1930선 정도 2차 지지선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대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좀 더 접근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는 1차 지수는 1950선, 그다음에 2차 지수는 1930선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외국인의 매수 전환 시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악재 해소를 전조로 해서 3월까지는 주식을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후 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했던 저평가 관련주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통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해서 금융보험 원료 관련주, 그 다음에 유가 상승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실적 관련 호전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만약에 장중에 낙폭이 크다고 하면 장중 낙폭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면서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중 낙폭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은 일단은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관련된 실적 호전 관련주로 일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하면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카지노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카지노 업체고 그동안 뭐 그냥 자산 가치주로만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성장은 어느 정도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크게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크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단은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보면 지난 10월달 이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가가 3,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상승한 이후 그 다음에 4개월간 4,000원대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격대가 보면 4,200원에서 4,600원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기관들이 좋은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수가 동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상으로 보면 4,2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 정도 선에서 기관들까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가장 크게 이제 뭐 관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도표를 하나 지금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영업이익 변화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1년 전년 대비해서 약 97% 정도의 놀라운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 3사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뭐 강원랜드와 GKL, 파라다이스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의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가 가장 높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그 중국인 VIP 고객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포커스를 좀 상당히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인 고객층이 목표 타겟을 두지 않다가 영업 전략을 상당히 바꾸면서 중국인의 그 고객층이 일단 상당히 좀 VIP로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당히 매출이라든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기업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금과 투자자산 가치가 4,900억 원이 넘고요. IFRS 도입으로 부동산 평가액이 약 1,300억 정도 예상돼서 총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 40% 이상은 초과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회사죠. 배당 수익률도 5.5% 정도 넘는 이러한 회사가
뭐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오늘 파라다이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생명 살펴봤었나요? AS를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생명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보시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뭐 단기 매수 가격으로 107,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고 주가 흐름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113,000원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뭐니 해도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매수 수량과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동향들 보시게 되면 지난 그 2월 17일 날 기관이 62만 주, 외국인들이 39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격을 보면 11만 원짜리 저가 10만 9천 원에 종가 11만 2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면 11만 원 이하에서는 제가 충분히 좀 담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상황도 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11만 원 주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자체적인 흐름 모습도 좀 괜찮기 때문에 삼성생명 뭐 기존에 제시해준 대로 꾸준하게 뭐 지금 저점 매수하시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세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삼성생명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심 종목도 추출을 해봤습니다. 오기철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진홍 대리 연결해서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예전부터 꾸준히 봤었던 종목이죠.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살펴봤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IT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작년 하반기 전에 그때부터 계속 관심권으로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IT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바로 지난주에 삼성전기랑 LG 디스플레이 종목 추천드렸는데 단기로는 모두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뭐 3%에서 5% 정도 수익 보고 이제 뭐 수익 처리하신 분도 계시는데 다시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IT 업종이 버텨줬다면 시장을 좀 더 좋게 보려고 했는데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빠졌고요. 좀 추세가 모두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IT조차도 우선 박스권 흐름은 벗어나기 힘들겠다. 덕분 때문에 시장도 지금 조금 더 생각보다는 오래 조정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는 우선 뭐 목표 달성했지만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27,500원에서 그러니까 그 127,500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전략을 피시고요. 135,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시는 박스권 말씀드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5,700원에서 38,000원 정도에서 역시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역시 괜찮으시겠고요. 조정 시에는 추가적인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황도 조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IT의 행보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섹터 업종들이 모두 조정을 보일 때도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럴 때 IT 종목들이 만약에 큰 추세 상승을 보여줬다면은 시장은 좀 버틸만하다라고 제가 봤을 것 같은데 어제의 IT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초보께서는 지금 적극적 매수보다는 여유 있는 좀 분할 매수, 우량주의 분할 매수 전략 혹은 정말 단기로 짧게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프로분들도 매매하기 꽤 힘든 그런 장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없는 장이 벌어질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비중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시황이나 외국인 수급에 구애받지 않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체 에너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대체 에너지나 뭐 전기차 그리고 뭐 LED 같은 부분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꽤 시세가 좋고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너무나 변동성도 크고 이미 좀 급등을 해버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소개드리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 이런 종목들을 짧게 대응 잘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은 대형주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선 IT 종목들 분할 매수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코스닥 쪽에서 급등하지 않고 정말 실적 좋은 그런 우량 성장주 쪽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주인 네오이즈 게임즈와 의류업체인 베이직하우스, 실은 이 두 종목 모두 다 작년에 이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에서 소개해드려서 모두 다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요. 큰 시세 분출 후에 다시 조정을 많이 받고 좀 쉬다가 다시 시세를 내기 위해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졌습니다. 성장성이나 가치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시가를 보니까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역시 단기적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그런 코스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종목 네오이즈 게임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크로스파이어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되겠는데, 지금 이 크로스파이어 게임을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건 아닙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퍼블리싱을 해주고 있었던 게 네오이즈 게임즈인데, 이 개발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퍼블리싱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 네오이즈 게임즈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인데,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 4,267억 원, 영업이익 1,088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54%, 42%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세는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파른 상승세, 성장성,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인 NC소프트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NC소프트가 이제 게임주 대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 한 발 앞서서 좀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또 조금 눌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NC소프트가 아마 먼저 치고 갈 것입니다. NC소프트 올라가는 타이밍 보시면서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도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이 큰, 조금 늦게 상승할지라도 어차피 뭐 빨리 수익 나면 좋겠지만은 저는 안전하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더 좋다라는 생각에 네오이즈 게임즈를 오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제가 뉴스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크로스파이어의 계약을 지속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만의 장점이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서 영업권을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경쟁업체 NC소프트 대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20배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는 그 절반인 10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63,000원, 67,000원 이렇게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조금 시간은 그 정도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는 48,7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봤을 때보다도 오늘 시가가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단기로 짧게 잡아드렸던 손절가가 오늘
시초가에 아마 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단기로서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인 느낌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뭐 손절 라인을 워낙 짧게 이제 20일 이평선에 잡아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약하게 시작을 하는데 45,000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 잡으신다면 뭐 단기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중기로 제가 잡아드렸던 부분은 44,000원 되겠습니다. 네, 4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종목 뭐 올 연말까지도 끝까지 쭉 갖고 가셔도 될 만한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로는 53,300원 정도, 그 다음에 중기로는 56,000원, 그리고 저도 중장기로는 아까 뭐 레포트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6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좀 조절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45,000원 오늘 선. 시초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 접근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오이지 게임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 앞에서 베이직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작년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제 생각보다도 더 높은 수익이 나서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고 좋아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네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부분도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사이인가요? 열흘 사이에 뭐 7개 증권사에서 매수 레포트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나 이제 투신사 기관에서도 뭔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좀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매수 레포트가 나온다고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시장 분위기나 여건, 뭐 수급 같은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겠는데, 그만큼 하여튼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기회만 생기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건만 생긴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소비 회복 및 재고 소진 그리고 유통망 정리 등으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거의 40%에 가까웠고요. 순이익 증가율도 거의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매출 신장률 50%, 순이익 증가율 한 40% 정도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지금 중국 긴축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긴축한다는 부분은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중국 국민들이 옷 사는 소비를 줄이는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베이직 하우스 기업의 가치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 예상치를 달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실적 좋고 수급 좋은 그런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가는 21,150원 이하에서는 역시 뭐 분할로 아무 때나 사셔도 상관없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9,0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9,000원 정도 보시면 이 종목은 딱 조금 여유가 있네요. 19,000원 정도로 손절가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제가 중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1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장기적으로 좋다. 단기 목표가는 22,800원, 조금 2차로 보시면 25,000원, 길게 보시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그에 앞서 저희가 네오이지 게임즈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김진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약간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세고요. 포스코 역시 0.2%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1.1% 내리고 있고요.
어제 전기전자 쪽도 약세였고 이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한 운수 장비 업종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79%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내리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아차 보합권이고요. 삼성생명은 0.4%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기철 차장께서 이 꾸준하게 중기로 한번 삼성생명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 0.3% 내리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상승 중에 있습니다. 1.1% 오르고 있고 정유사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4% 정도 밀렸었는데 오늘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 내리고 있습니다. LG 0.3% 하락하고 있고요. SOL 강세죠. 0.8%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2% 내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강세입니다. 1.5% 오르면서 오늘 통신업종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T 쪽도 잠시 살펴볼까요? KT는 약세네요. 0.3%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2% 내리고 우리금융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대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1% 밀리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0.7% 오르고 있습니다. OCI가 1.3% 오르면서 40만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NHN은 어제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4%대 급등세를 펼쳤는데 오늘은 약간 피로한 모습이죠. 0.5%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61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폭 오름세를 현재는 기록하고 있고요. 0.28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32포인트 오르고 있고 507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새 500선을 또 위협받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셀트리온이 0.9%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4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4% 오르고 있고요. 다음과 메가스터디, 동서 그리고 태웅도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아이CT와 OCI 머티리얼즈는 1%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GS홈쇼핑이 1%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도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덕산하이메탈도 강보합입니다. 실리콘웍스는 밀리고 있습니다. 1.2% 하락하고 있고요. 아토, 주성엔지니어링, 성화이텍 각각 약세입니다. 성용광전투자 1.8%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 태양광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0.2% 내리고 있고요. 하나투어 2.1% 밀리고 있습니다. 코코는 4%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이오테크닉스, CJ인터넷, SK컴즈 각각 약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초반에는 그래도 어제와 그 전일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 흐름 살펴볼까요? 네, 장 초반 시장 흐름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0.29% 하락한 19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과 같이 오늘도 뚜렷한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으로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방경 시장을 키워주고 있는데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에 의한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도 외국인 매매 패턴에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자면은 외국인은 지금 90억 이상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 기계, 금융업종, 철강업종에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세 속에서도 운수장비, 증권, 건설, 금융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은 좀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1950선, 그러니까 121선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지지력, 오늘 하루 지지력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50선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1950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만약에 1950선을 하향 이탈하면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900선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900선까지 열어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고 장중에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어떤 지수대에서 바로 사자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1900에서 1950선, 그러니까 121선 전후로 한 지수대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살펴보고 1950선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좀 의외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외환시장 주요 소식 종합해볼까요? 예,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근해 전일 급등에 따른 되돌림으로 약간 1130원 저항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리비아 사태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져가다 보니까 약간 그 전날 먼저 반영됐다는 인식이 나왔고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세로 어제 같은 경우에 고점 1134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또 항상 상단에서는 수출협정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가 밤새 또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또 3원 50전 상승한 1127.5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그 리비아 사태가 아까는 일단 뭐 안개 속에 갇혔기 때문에 유가 상승 속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을 할 수 있는 1130원 돌파인지 아니면 저항으로 받아들일지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밤새 외환시장을 조금 돌아본다고 그러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좀 약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뭐 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가 자국 내 석유 시설을 파기하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으로 이제 중동 불안이 계속되고 미국은 조금 전에 더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도 장중한테 10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주요 달러의 약세를 부추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영국 파운드하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면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데 뭐 독일과 그리스 총리가 약간은 구제금리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로화는 반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이평선이 모여있는 1130원에 대한 기술적 저항하고 최근 또 대규모 조선업체 수주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상단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좀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어떤 리비아의 우리의 지속하고 유가 상승세 속에서 약간은 상단에 대한 저항보다는, 그러니까 상단 1130원에 대한 저항보다는 하단 지지력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1130원 돌파 여부가 가장 관건이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보죠.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합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떤 모습 보일까요? 네, 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국제 선물에서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이 또 2월 말 월말이다 보니까 월말 경제 지표가 부담으로 가해지면서 장기 국고채 금리는 더 소폭 올랐습니다만 또 단기 국고채는 좀 보합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채권 쪽도 지난 이틀간 환율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데 따른 자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고 일단은 3월 금통위 기준금리 조정까지는 약간 박스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4월 연속 선물 순매수를 보였다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다는 것이 어제 약간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는데 채권 시장도 지금 환시장과 마찬가지로 리비아 사태를 주시하면서 금통위의 약간 감막 모드로 좀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비아의 정전 사태 그리고 저축은행 영업 정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2월 동결 이후에 3월 금통위에서 약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국채 선물의 단기 강세가 아무래도 21선과 이격을 확대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채권 쪽도 아무래도 중동 상태를 좀 지켜보자 그런 게 나오는데 글쎄요 만약에 중동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금통위와 중동발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선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약간 강화되기 때문에
때문에 뭐 국제 외국 현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채권에서는 현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금통위의 금리 카드도 어떤 향방으로 작용을 할지 그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된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하창봉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195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피가 194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1950선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현 상황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약간 안 좋은 건 아니고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120일에 대한 어떤 그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좀 오늘 수급 보전 상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대한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장에서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라는 점이 좀 더 그 하방에 대한 압박 요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월 지금 벌써 외국인들이 2조 넘고 2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번 달만 하면 3조 정도를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머니무브에 대한 흐름들이 정체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월보다는 좀 3월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상황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3월에는 좀 글로벌적으로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중동 사태 좀 점진적인 완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도 뭐 사우디에서는 자발적 증산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MSCI 한국 지수도 지금 시간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국내 시장 흐름들은 역시 수급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글로벌적인 요인들 때문에 심리적인 안 좋은 것들이 개인 투매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고, 지지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1950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900이라는 절대적인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여유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전 상황은 시장은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장은 좀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바이지만 역시 오늘 또 역시 시장에 악성 루머든 뭐 좋은 호재 루머든 상당히 좀 불건전한 그런 루머들이 좀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너무 동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네. 사나마나한 장인가 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니까 약간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오늘장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무리해서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무리한 참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매수의 관점만 아니라 매도의 관점도 무리한 시장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 반등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또는 동아시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름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와준다라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일단은 반등 시에는요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매도 전략 즉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950이 깨지는 이런 마당에서는 좀 더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성급한 매매보다는 종목별 빠른 대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맞고요. 기술적 흐름으로 접근하시고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안정이 되고 매도 물량이 크게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평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1950선 깨지면은 1900선까지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저점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번 내려보는 게 나을까요? 예, 저는 2월 저점을요, 일단 1900포인트로 지금 잡은 상태고요. 네. 하지만 그 3월상 들어서면서부터는 충분히, 물론 2000포인트까지는 뚫지 못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동 리스크가 완벽한 제어가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남유럽 국채 만기라든지 뭐 아일랜드 선거든 유럽 문제가 계속 잠복해 있고요. 네. 또 이제 중국 긴축에 대한 막바지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3월에 전인 대회가 있어서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좀 많은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전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1900에서 20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길이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속도감이 있고 2000포인트 도달했을 시에는 다시 또 한 차례 또 얻어맞는 어느 정도 좀 19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의 바닥권 지지력 확인에 대한 그 응집력이 좀 3월 달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고요.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1949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1950선 아래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3만 30전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127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지만 개별 종목 흐름은 조금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종목의 흐름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센정시에서 저희가 전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1577-7451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